겨우 1세기 정도 늦은 거! 다 같이 하면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숲이 우거진 계곡에서 한 소년이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마침내 물고기를 잡는 데 성공한 소년은 들뜬 마음으로 마을로 달려가지만 마을은 이미 불타체가 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전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소년이 절망에 빠져 울고 있던 그때 갑자기 하늘에 수상한 구멍이 나타나더니 소년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소년은 수상한 구멍 안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친구는 빵점을 받아 엄마에게 혼이 나고 있습니다. 엄마는 오늘부터 외출, 낮잠, 만화책, 텔레비전을 다 금지시켜버립니다. 엄마에게 혼난 친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집을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도라에몽은 어차피 금방 돌아올 거라며 친구를 무시하죠.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이번에는 계획이 있다 말하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하다며 도라에몽에게 도구를 빌립니다. 그리고 가출을. 그렇게 영화는 시작됩니다. 찐따 친구는 엄마를 놀리고 집을 나가 공터에 털을 잡았습니다. 친구는 친구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살 거라고 말하는데 친구들은 과연 몇 시간이나 버틸지 궁금하다며 비웃고 가버립니다. 친구는 편하게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때 공터의 주인이 나타나 당장 철거하라고 소리칩니다. 공터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친구는 뒷산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하지만 뒷산에도 주인이 있었고 친구에게 당장 나가라고 경고합니다. 친구는 다시 도라에몽에게 돌아가 어디로든 문을 꺼내달라고 부탁하고 살기 불편해 버려진 마을로 향합니다. 그 시각 퉁퉁이도 가출을 결심합니다. 자기를 너무 노예처럼 생각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때 비실이도 엄마가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학원을 더 다니라고 강요하는 것을 피해 가출하고 퉁퉁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슬이까지 나타나는데 이슬이는 엄마의 기대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며 집을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모인 세 사람은 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친구 방에 있는 어디로든 문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집니다. 알고 보니 친구가 있던 마을이 물에 잠겨버린 것이었습니다. 도라에몽은 재빠르게 통과하는 후프를 꺼내 물을 밖으로 빼냅니다. 친구는 주인이 없는 땅은 없냐며 물어보지만 도라에몽은 그런 곳은 없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도라에몽에게 땅 제조기를 꺼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도라에몽은 소리치며 그런 도구는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절대로 집을 나가서는 못 산다며 친구에게 빵점 시험지를 같이 풀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도라에몽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다시 집을 나갑니다. 그때 친구 엄마는 도라에몽을 불러 햄스터를 보여줍니다. 도라에몽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기겁하고 빨리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하지만 친구 아빠는 회사 부장님이 잠시 돌봐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며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시각 친구들이 그네에 앉아있는 친구를 발견합니다. 친구들은 자기들도 끼워달라고 부탁하지만 도라에몽이 도구를 모두 놓고 온 친구는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친구들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니 너무한 거 아니냐며 친구를 쫓고 친구는 도망칩니다. 그 순간 친구는 도라에몽과 부딪혀 날아갑니다. 도라에몽도 가출을 한 것이었죠. 결국 모두 가출을 하게 되고 땅을 어떻게 구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비실이는 땅은 지구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건데 먼저 태어난 사람이 멋대로 나누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따지는데요.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납니다. 바로 아무도 없는 시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바로 타임머신을 타고 출발합니다. 도라에몽은 사람이 살지 않았던 시대로 갈 거라고 말하지만 타임머신은 그런 정보는 입력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때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 친구들을 덮칩니다. 타임머신은 시공난류라고 말했고 도라에몽은 빨려 들어가면 다신 못 나온다며 전속력으로 시공난류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공난류를 빠져나온 친구들은 결국 사람이 살았던 3만 년보다 훨씬 오래전인 7만 년 전으로 도착합니다. 도라에몽은 이곳에 파라다이스를 만들자고 말하죠. 그리고 도라에몽은 타임머신을 그대로 두면 동물들이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수영가루라는 도구를 써서 타임머신을 숨깁니다. 그때 비실이는 좀 추운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도라에몽은 7만 년 전이면 최종 빙하기가 시작될 시기라서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곳을 어떤 파라다이스로 만들지 고민하자고 말하는데 퉁퉁이와 비실이는 스릴이 넘치는 모험을 하고 싶다며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비실이는 퉁퉁이에게 사진을 찍어준다며 카메라를 드는데 그때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 퉁퉁이와 비실이를 공격합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도라에몽은 투우사를 꺼내 상황을 해결해줍니다. 그리고 원시생활 세트를 꺼내 친구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옷은 에어컨 슈트로 주변 공기를 자동으로 따뜻하게 혹은 시원하게 만들어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때 친구가 석창에 있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도라에몽은 충격 지팡이로 코끼리도 기절시킨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살 장소를 정하러 갑니다. 도라에몽은 이곳에 동굴을 파자며 간편삽이라는 도구를 꺼냅니다. 이 도구는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도 두부처럼 쉽게 팔 수 있다고 설명하죠. 퉁퉁이는 힘쓰는 일은 무조건 본인한테 맡기라며 자신만만해합니다. 도라에몽은 퉁퉁이를 건설장관으로 임명해줍니다. 그리고 화원가스통이라는 도구를 꺼냅니다. 이 도구는 작은 씨앗이 가스처럼 나와 꽃밭을 만들 수 있는 도구였죠. 화원가스통은 이슬이가 가져갔고 도라에몽은 이슬이를 환경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친구와 비실이는 이제 뭐가 남았냐고 물어보는데요.
도라에몽은 농민부 장관이 남았다며 밭에 레스토랑이라는 도구를 꺼내줍니다. 비실이는 친구는 우리 반 화분도 다 죽여버린다며 본인이 맡겠다고 말합니다. 친구는 자기도 장관이 되고 싶다며 떼를 쓰는데요. 고민하던 도라에몽은 동물유전자 앰플과 복제달걀이라는 도구를 꺼내줍니다. 이건 복제달걀에다 앰프에 액만 넣으면 되는 아주 쉬운 일이라며 친구를 동물장관으로 임명한다고 말합니다. 친구는 폼이 나지 않는다고 시큰둥했지만 일단 도구를 가지고 이동합니다. 친구는 강의 털을 잡고 동물을 키우기로 결정하죠. 그때 친구는 두 개가 엉켜있는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걸 본 친구는 무언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이 도구로 친구들을 깜짝 놀래킨다고 말합니다. 그 시각 친구 엄마는 흐린 날씨를 보며 집을 나간 친구를 걱정합니다. 친구 아빠는 본인도 어렸을 때 집을 나간 적이 있다며 날이 어두워지면 돌아올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친구 엄마를 안심시킵니다. 그때 뒷산에서 거대한 구멍이 생기더니 처음에 나왔던 소년이 뒷산으로 떨어집니다. 뒷산에서 눈을 뜬 소년은 포크레인을 보더니 기겁하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이슬이는 가스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때 도라에몽이 다가와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데 이슬이는 비를 뿌려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도라에몽은 리모컨 비구름이라는 도구를 꺼내줍니다. 그렇게 도라에몽은 도구를 주고 비실이에게 갑니다. 비실이는 여러가지 음식을 뿌렸는데 같은 식물만 자란다며 이상해합니다. 하지만 도라에몽은 이게 원래 정상이라며 리모컨 태양으로 햇빛을 잔뜩 쬐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퉁퉁이한테 가는데 퉁퉁이는 동굴을 거의 다 판 상태였습니다. 잘 되는 것을 확인한 도라에몽은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가는데요. 친구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만든 동물이 태어납니다. 친구는 백조랑 말의 앰플을 섞어 페가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랑 사자를 섞은 그리핀, 악어랑 사슴, 박쥐를 섞어 드래곤을 만들었습니다. 친구치곤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때 도라에몽이 친구를 부르고 친구는 동물들을 나무 안으로 숨깁니다. 도라에몽은 무슨 동물을 만들었냐고 묻지만 친구는 낮잠을 자서 만들지 못했다며 거짓말을 합니다. 도라에몽은 친구에게 만능 사료를 꺼내주며 동물이 태어나면 이걸 주면 된다고 말하고 떠납니다. 친구는 태어난 동물들에게 사료를 줍니다. 도라에몽은 저녁을 먹기 위해 비실이가 만든 농장에 가 음식을 수확해 퉁퉁이가 만든 집으로 갑니다. 비실이는 저녁밥으로 무만 먹는 거냐며 실증을 내고 퉁퉁이는 돈가스 덮밥이 먹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도라에몽은 이대로 먹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걸 먹는 거라고 말합니다. 무의 뚜껑을 열자 맛있는 요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친구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때 친구가 돌아오는데 도라에몽은 어떤 동물을 만들었냐고 물어보고 비실이는 낮잠이나 잤을 거라며 핀잔을 줍니다. 찐따 친구는 자기라고 낮잠만 자는 건 아니라며 소리치는데요. 이슬이가 그럼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보자 친구는 잠시 졸았다고 말합니다. 역시 찐따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은 친구들은 밤하늘의 오로라를 보며 경치를 감상합니다. 친구들은 자유라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실이는 이쯤에서 집에 돌아가는 건 어떠냐고 제안합니다. 친구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이슬이도 지금 돌아가면 크게 야단 맞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퉁퉁이는 겨우겨우 자유를 얻었는데 돌아가기 싫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친구가 이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득하자 그 말을 들은 퉁퉁이는 그런 거라면 본인도 불만 없다며 찬성하고 친구와 친구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친구는 집에 도착했고 인기척을 느낀 친구 엄마는 방으로 달려옵니다. 엄마는 지금까지 어디서 뭐라고 온 거냐며 잔소리하지만 부들부들 떨고 있는 친구를 보자 친구 엄마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어서 손 씻고 밥부터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집 밖에서 늑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까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친구들은 학교에서 만나 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있었던 썰을 풉니다. 다들 부모님과 합의를 보고 화해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도라에몽이 울고 있습니다. 도라에몽은 햄스터가 자기 팥빵을 먹었다며 화가 나 바로 1층으로 내려가고 친구는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친구들이 친구 방에 들어옵니다. 이슬이는 벽장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비실이가 벽장 안을 보려던 순간 어제 그 소년이 갑자기 튀어나와 퉁퉁이를 때립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친구와 도라에몽은 재빠르게 2층으로 올라갑니다. 비실이는 우리의 비밀을 소년에게 말하면 어떡하냐고 화를 내는데 그때 친구 엄마가 인기척을 느끼고 2층으로 올라옵니다. 도라에몽은 엄마에게 들키면 안 된다며 일단 빨리 출발하자고 말합니다. 친구 엄마는 문을 여는데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는 모르는 친구라고 설명하지만 비실이는 그럼 어떻게 이 옷을 입고 있냐며 설명하라고 말하는데 그때 퉁퉁이가 소년이 들고 있던 석창으로 친구를 때립니다. 당연히 이건 도라에몽의 도구가 아닌 진짜 석창이었습니다. 이슬이는 진짜 원시인이 아니냐고 이야기하지만 21세기 도시 한가운데에 원시인이 나타나는 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라에몽은 어제 시공난류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이 소년이 언제 어디서 온 것인지 자세하게 조사해보겠다며 친구와 나가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퉁퉁이와 비실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러 가고 이슬이는 기절한 소년을 보살펴주기로 합니다. 도라에몽은 시공간 카운터라는 도구를 이용해 소년의 정체를 알아내기 시작하고 친구는 어제 만든 동물들을 찾으러 갑니다. 동물들은 성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구는 신나게 동물들과 놀기 시작하죠. 한편 소녀는 악몽을 꾸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소녀는 깨어나자마자 이슬이를 경계하지만 이슬이는 여기에 너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다며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따뜻한 스프를 건네주죠. 그 시각 비실이와 퉁퉁이는 물가에서 놀고 있었고 둘은 잠수 내기를 하기로 합니다. 그때 비실이의 다리 사이로 커다란 무언가가 지나갑니다. 비실이는 퉁퉁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으나 퉁퉁이가 아닌 잠수도룡령이었습니다. 비실이와 퉁퉁이는 전속력으로 도망치지만 결국 잠수도룡령에게 잡아먹히며 영화는 막을 내리 진구의 유일한 친구 동물들이 퉁퉁이와 비실이를 구해줍니다. 그 시각 도라에몽은 소년의 정체를 알아낸 뒤 동굴로 돌아오고 마침 진구와 퉁퉁이, 비실이도 돌아옵니다. 도라에몽은 소년이 시공난류에 휩쓸린 곳이 북위 31도 7분, 동경 118도 2분이라고 말하는데 친구들은 당연히 거기가 어딘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도라에몽은 지금의 중국 허연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소년과 대화하기 위해 소년에게 통역 곤약을 주고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소년의 이름은 쿠쿠루였습니다. 마을에 돌아갔더니 커다란 구멍에 빨려 들어갔다고 말하죠. 바로 그 구멍이 시공난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슬이는 다른 사람들도 구멍에 빨려 들어간 거냐고 물어보는데 쿠쿠루는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은 어둠족에 끌려갔다고 말합니다. 어둠족은 불사신인 정령왕 기가좀비라는 자가 있어 싸워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죠. 도라에몽은 아마 그건 주술사일 거라며 오래전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정령이 산다고 믿었고 그 정령을 다스릴 수 있는 주술사를 두려워하면서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안심하고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퉁퉁이는 그런 사기꾼쯤이야 전혀 무섭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 말을 들은 쿠쿠루는 기가좀비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친구들은 미친 자신감으로 쿠쿠루를 도와주기로 결정하죠. 그날 밤 쿠쿠루는 한쪽에 앉아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그걸 본 친구는 안 자고 뭐하고 있냐고 묻는데 쿠쿠루는 기가좀비가 언제 올지 모른다며 잠을 안 자겠다고 말합니다. 친구는 괜찮다며 여기에는 기가좀비가 올 일이 없으니 자기 방에서 같이 자자고 제안하지만 쿠쿠루는 거절합니다. 다음날 이른 새벽 쿠쿠루는 혼자 중국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우리를 믿지 못하는 거냐며 만류하지만 쿠쿠루는 거기 가면 난폭한 어둠족들과 싸워야 해서 살아서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도라에몽은 대나무 헬리콥터를 주며 머리에 달아보라고 말합니다. 쿠쿠루가 대나무 헬리콥터를 머리에 달자 하늘로 날아갔고 도구를 잘 다루지 못했던 쿠쿠루는 나무에 부딪혀 떨어집니다. 쿠쿠루는 본인이 하늘을 날았다며 놀랍니다. 도라에몽은 바람에 정령한테 명령을 해서 쿠쿠루를 하늘로 날게 한 것이라고 개구라를 칩니다. 비실이는 거기에 더해 이분은 도라좀비라는 주술사라고 설명합니다. 이슬이는 이제 마음 놓고 우리랑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그때 잠에서 깬 진구가 무슨 일이냐며 밖으로 나오고 그렇게 다 모인 친구들은 본격적으로 중국 대륙으로 출발합니다. 도라에몽은 허연까지 2000km 정도이니 지금 속도면 저녁쯤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실이는 중국으로 가려면 넓은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이 동물들이 지칠 거라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라에몽은 걱정하지 말라며 종이 한 장을 던집니다. 진구가 받은 종이에는 대륙길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라에몽은 빙하기라 해수면이 내려가 땅이 드러나서 그렇다고 답합니다. 그렇게 친구들은 걱정 없이 목적지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도록 끝없이 달려온 친구들은 쿠쿠루가 물고기를 잡았던 강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마을은 역시나 전부 불탄 상태 그대로였고 쿠쿠루는 눈물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라에몽은 어둠족의 흔적을 찾는 건 내일 해가 뜨면 시작하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밤이 되고 친구들은 잘 털을 잡습니다. 진구는 동물들의 털을 빗겨주고 자러 가려고 하는데 동물들이 진구를 붙잡습니다. 동물들의 아련한 눈빛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진구는 결국 동물들과 같이 자기로 합니다. 그렇게 다음날 도라에몽은 사람 찾기 스틱을 이용해 어둠족의 위치를 찾기 시작합니다. 도라에몽은 북북서쪽에 끌려간 태양족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진구는 당장 출발하자며 동물들에게 다가가지만 도라에몽은 동물들은 여기에 놔두고 대나무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하자고 제안합니다. 진구는 의문을 품었지만 도라에몽은 동물들이 너무 눈에 띄어서 어둠족이 보고 숨어버릴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동물들을 잠시 남겨두고 친구들은 태양족을 구하기 위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도라에몽은 걸어서 갔다면 멀리는 못 갔을 거라며 노숙을 한 흔적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쿠쿠루가 어둠족이 첫째 날 머물렀던 장소를 발견합니다. 이어 비실이가 둘째 날 머물렀던 장소를 도라에몽이 셋째 날 머물렀던 장소까지 찾아냅니다. 도라에몽은 이 근처에 있을 거라며 서두르자고 말하죠. 한편 어둠족은 태양족을 끌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양족의 장로님이 지쳐 쓰러지는데 어둠족은 꾸물거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소리칩니다. 그 말에 참을 수 없었던 태양족 부족들은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때 치치다마라는 이 부족의 리더처럼 보이는 아이가 반항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는 속히 처리하고 영원한 어둠의 궁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니 서두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태양족과 어둠족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려 할 때 갑자기 어둠족 위로 번개가 내리칩니다. 그 번개의 정체는 도라에몽이었습니다.
도라에몽은 본인은 정령들의 대왕 도라좀비라며 당장 태양족을 풀어주라고 명령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번개정령에게 명령을 내려 구이로 만들어 버린다고 말합니다. 어둠족은 당황하고 도라에몽은 어둠족에게 계속 번개를 내리칩니다. 쿠쿠루와 친구들도 도라에몽을 도와주러 가죠. 그렇게 어둠족을 가뿐히 처리하고 태양족을 구하는데 성공합니다. 쿠쿠루는 부모님과 감동의 재회를 합니다. 그때 아까 그 가마에서 츠치다마가 튀어나와 강력한 충격파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스틱으로 반격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츠치다마의 충격파에 친구들과 태양족은 다시 위기에 몰립니다. 그때 바위가 깨지고 진구가 절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쿠쿠루가 진구를 구해줍니다. 도라에몽은 충격파를 방패망토로 반격했고 결국 츠치다마는 부서집니다. 도라에몽은 부서진 조각을 보며 아무리 봐도 흙덩어리인데 이게 어떻게 말하고 움직이는 건지 의문을 품습니다. 그때 태양족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도라좀비에게 예의를 표합니다. 이슬이는 태양족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자고 말하고 도라에몽은 어디로든 문을 꺼냅니다. 그때 진구는 태양족을 데려다 주기 전에 동물들부터 데려가자고 말하는데요. 일단 기존에 살았던 마을로 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모두 마을로 사라지자 아까 부서진 츠치다마가 갑자기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한편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동물들을 찾지만 동물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구는 본인 탓이라며 자책하기 시작하는데 이슬이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진구를 위로해줍니다. 퉁퉁이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고 말하지만 진구는 끝까지 찾을 거라며 고집 부리기 시작합니다. 도라에몽은 마음은 알겠지만 태양족이 위험한 상태이니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태양족을 안전한 장소로 데려다주고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니 원하는 곳에 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태양족은 원시시대의 방법으로 마을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걸 본 비실이와 퉁퉁이는 도라에몽에게 간편 도구를 빌려주라고 말하지만 도라에몽은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석기시대의 사람들이 미래의 도구를 쓰면 역사가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구는 동물들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혼자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때 쿠쿠루가 진구에게 다가와 피리를 불기 시작합니다. 이 피리는 쿠쿠루가 사슴의 뼈를 깎아 만든 피리였습니다. 로를 부를 때도 사용했다고 말하죠. 로는 옛날에 키우던 새끼 늑대였습니다. 쿠쿠루는 주변에 사냥할 거리가 없어 길을 떠난 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메머드 무리를 발견하고 늪으로 유인해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그 순간 로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진구는 그럼 로를 두고 온 것이냐고 물었고 쿠쿠루는 본인만 고집을 피울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로를 두고 왔다고 말합니다. 쿠쿠루는 그 이후로 매일매일 이 피리를 불었고 한 달이 넘은 어느 날 로가 기적적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쿠쿠루는 짐승한테는 주인을 찾아내는 신비한 능력이 있으니 진구의 동물들도 반드시 진구를 찾아올 것이라며 위로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진구는 감동을 받고 마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밤이 되고 친구들은 동굴로 돌아갑니다. 퉁퉁이는 이쯤에서 집에 돌아가자고 말하지만 이슬이는 분명 지금 돌아가면 엄마에게 야단 맞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도라에몽은 타임머신을 타고 집을 나간 직후로 돌아가면 된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렇게 다음날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태양족에게 인사를 합니다. 태양족의 족장은 도라좀비가 떠나 마음이 불안하다고 말했지만 도라에몽은 여기는 어둠족이 절대 올 수 없다며 안심시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츠치다마는 기가좀비에게 태양족에게 강력한 아군 정령대왕 도라좀비가 생겼다며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놉니다. 기가좀비는 도라좀비가 자기보다 강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냐며 츠치다마를 단숨에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도라좀비라는 자를 찾아내 본인 앞으로 끌고 오라고 명령하죠. 21세기로 돌아온 진구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도라에몽은 츠치다마의 손목은 망치로 부숴버려도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분 조사를 해봤더니 생전 처음 보는 거였다며 도라미에게 자세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때마침 도라미에게 전화가 옵니다. 도라미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본 결과 형상 기억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성분이라고 설명합니다. 형상 기억 세라믹은 분자 하나하나가 자신이 있던 위치를 기억해 자기 회복 능력이 뛰어난 금속이었습니다. 도라미는 더 자세히 조사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죠. 진구는 이런 게 왜 석기시대에 있냐고 묻는데요. 도라에몽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기가좀비는 평범한 기가좀비가 아닌 더 위험한 녀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진구와 친구들은 급히 7만 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한 발 늦었죠. 진구는 쿠쿠루의 피리를 발견합니다. 그때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웃음소리의 정체는 기가좀비였고 기가좀비는 새로운 노예들은 본인이 데려갔다며 돌려받고 싶으면 영원한 어둠의 궁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쿠쿠루와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며 영원한 어둠의 궁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어둠의 궁으로 향하던 중 진구는 기가좀비가 어떻게 태양족을 찾아낸 건지에 대한 의문을 품습니다. 도라에몽은 진구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영원한 어둠의 궁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친구들은 설산에 도착합니다. 비실이는 갑자기 추워졌다고 말하고 진구는 이 슈트는 추운 것도 막아주는 거 아니었냐고 물어보는데 도라에몽은 영하 50도라 에어컨 슈트도 이 온도는 감당이 안 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때 대나무 헬리콥터의 상태가 안 좋아져 땅으로 내려갑니다.
진구는 다른 도구는 없냐고 물어보는데 도라에몽은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하는 수 없이 리니어 모터카 놀이라는 도구를 꺼내 빠른 속도로 설산을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무려 시속 400km였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는데 눈보라가 너무 몰아치는 바람에 도구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일단 동굴에 들어가서 쉬기로 하죠. 근데 찐따 친구가 없었습니다. 의리의 사나이 퉁퉁이는 본인이 나가서 찾아보겠다고 말하지만 도라에몽은 길을 잃어버릴 거라며 퉁퉁이를 말립니다. 그리고 구조보틀이라는 도구를 꺼내는데 구조보틀은 조난자를 찾으면 영양제를 먹여 구조해주는 도구였습니다. 도라에몽은 진구의 빵점 시험지를 꺼내 구조보틀에게 냄새를 맡게 한 뒤 이 냄새가 나는 사람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한편 진구는 설산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너무 추워서 환영까지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진구는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죠. 구조보틀은 진구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지만 치치다마가 나타나 부숴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도라에몽은 안절부절해하는 친구들에게 보트를 믿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실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동굴 안쪽으로 향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넘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우연찮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합니다. 한편 진구는 겨우 정신을 차려 쿠쿠루의 피리를 불고 다시 기절합니다. 그때 피리 소리를 듣고 멀리서 진구가 만든 동물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한편 계단을 내려가던 친구들은 빛이 나는 곳으로 향했고 그곳엔 노예처럼 부려지고 있는 태양족이 있었습니다. 쿠쿠루는 돌을 나르던 중 넘어지는데 어둠족이 쿠쿠루를 위협합니다. 퉁퉁이는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다며 밑으로 점프했고 도라에몽은 울트라 스톱워치를 이용해 시간을 멈춥니다. 그렇게 시간을 멈추고 도라에몽은 많은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구멍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통과하는 후프를 꺼냅니다. 그리고 먼저 가서 제대로 연결됐는지 확인하고 오겠다고 말하죠. 하지만 구멍은 구불구불하게 나 있었고 도라에몽은 의아해하는데요. 그렇게 나온 구멍은 밖이 아닌 이상한 기지 아니었습니다. 도라에몽은 석기시대에 이런 기계들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는데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라에몽은 시간의 흐름을 멈춰놨는데 소리가 들리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문을 열고 기가좀비가 나타납니다. 기가좀비는 여기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신성한 장소이지만 용기를 가상히 여겨 들어오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궈놓은 시간도 본인이 풀어놨다고 말하죠. 그 말을 들은 도라에몽은 기가좀비가 역사를 바꾸기 위해 미래에서 찾아온 시공간 범죄자라고 확신합니다. 기가좀비는 무지한 원시인들을 복종시켜 썩어빠진 미래를 없애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멍청한 타임페트롤은 여기를 찾을 수 없을 거라며 아공간 파괴 장치를 보여줍니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시공난류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하죠. 그리고 시공난류의 플라즈마볼을 떨어뜨리면 타임터널이 흔적도 없이 날아가게 될 거고 이 시대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도라에몽은 너 같은 녀석이 세계의 왕이 되는 건 볼 수 없다며 최대 파워로 기가좀비를 공격했지만 어째서인지 기가좀비에겐 22세기의 도구가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기가좀비는 손도 대지 않고 도구를 산산조각 내버리죠. 사실 기가좀비는 23세기에서 온 인물이었습니다. 한편 설산에 쓰러져 있던 진구는 동물들 덕분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합니다. 진구는 동물들이 돌아온 것에 굉장히 기뻐하고 도라에몽을 찾으러 갑니다. 그때 도라에몽이 꺼냈던 빵점 시험지를 발견하곤 도라에몽과 친구들이 이 근처에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이미 붙잡힌 상태였죠.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샤벨 타이거가 나타납니다. 기가좀비는 진구와 친구들을 제물로 바칠 거라고 말하는데 비실이는 먹으려면 퉁퉁이부터 먹으라며 빠르게 배신을 때려버립니다. 그렇게 꼼짝없이 샤벨 타이거에게 먹히고 영화는 막을 내리며 진구와 동물들이 나타나 샤벨 타이거를 해치웁니다. 이어 태양족 사람들도 나타나 진구와 친구들을 도와줍니다. 쿠쿠루는 도라에몽과 친구들의 밧줄을 풀어주고 진구가 우리를 구해줬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진구와 동물 그리고 태양족의 등장으로 상황은 단숨에 역전됩니다. 기가좀비는 치치다마들을 불러 해치우라고 명령하는데 도라에몽은 치치다마는 아무리 부숴도 소용없다며 순간 접착총이라는 도구를 꺼내줍니다. 친구들은 순간 접착총으로 치치다마를 공격했고 단숨에 치치다마들을 제압합니다. 그 순간 기가좀비가 도망치기 시작하고 퉁퉁이와 비실이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기가좀비를 쫓기 시작합니다. 기가좀비는 의자의 버튼을 누르더니 거대한 로봇 메머드를 소환합니다. 그 틈을 타 기가좀비는 도망쳤고 아공간 파괴장치로 다 날려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거대한 로봇 메머드 때문에 고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쿠쿠루가 메머드를 잡을 땐 늪으로 유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바로 타임머신을 숨길 때 사용했던 수영가루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라에몽은 바로 수영가루를 꺼내 쿠쿠루에게 건넸고 수영가루를 맞은 로봇 메머드는 바닥으로 빠져 쓰러집니다. 그렇게 기가좀비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기가좀비가 도망친 입구는 돌이 쌓여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도라에몽은 동물들을 여기에 두고 들어가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동한 장소에는 아공간 파괴장치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기가좀비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다며 한 발 늦었다고 말합니다. 도라에몽은 아공간을 파괴하면 이 세계가 통째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며 멈추라고 이야기하지만 기가좀비가 말을 들을 리 없었고 기계를 가동시키겠다고 말합니다.
도라에몽은 저 위에 있는 플라즈마볼이 흡수하는 에너지만 차단하면 기계를 멈출 수 있다고 말하지만 문제는 높은 곳까지 올라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쿠쿠루가 미친 점프력으로 올라가 에너지를 연결하는 봉을 끊으려고 하지만 기가좀비가 쿠쿠루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이런 걸 두고 바로 역전 홈런이라고 하지. 미친 명대사를 날리고 퉁퉁이가 기가좀비를 저지합니다.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쿠쿠루는 봉을 부수는 데 성공하고 기계의 작동은 멈췄습니다. 도라에몽은 겨우 1세기 정도 차이 나는 건 다 같이 하면 전혀 무섭지 않다며 기가좀비를 향해 석창을 던지는데 도라에몽이 던진 석창은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기가좀비 머리에 명중합니다. 사실 이건 도라에몽의 도구가 아닌 쿠쿠루가 썼던 진짜 석창이었습니다. 공격에 성공한 도라에몽은 만들어진 가짜 역사가 진짜 역사를 이길 수는 없다며 소리칩니다. 그때 갑자기 아공간 파괴 장치가 부서지고 타임페트롤이 나타납니다. 타임페트롤 안에는 도라미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가좀비는 역사 파괴 미수죄로 체포됩니다. 도라에몽은 도라미에게 여기를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데 도라미는 도라에몽과 통화한 뒤에 치치다마가 23세기에 만들어진 것을 알아내고 시공간 범죄임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경찰이 다가오더니 기가좀비를 상대로 정말 잘 버텨주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어 이 기지는 역사에 남지 않게 폭발시킬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친구들은 타임페트롤을 타고 밖으로 나오고 기지는 사라집니다. 어둠족도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갔고 도라에몽은 이제 진짜로 태양족을 괴롭힐 사람은 없다며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친구는 쿠쿠루에게 이 피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며 피리를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자 쿠쿠루는 이 피리를 줄 테니 자기를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친구는 잊지 않을 거라며 쿠쿠루와 약속합니다. 그때 경찰이 친구에게 다가오더니 저 동물 3마리의 주인이냐고 묻습니다. 친구는 정말 자랑스러운 애들이라고 설명하는데 경찰은 이 동물들은 미래의 상상 사파리 파크에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상상의 동물은 어느 시대에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싫다고 거절하는데 잠시 고민하더니 동물들의 행복을 위해 경찰에게 다가가 드래곤은 먹는 걸 밝히니까 배탈나지 않게 조심해주고 그리핀은 나뭇가지를 주고받는 놀이를 좋아하고 페가는 매일 밤마다 빗질을 해달라며 울면서 부탁합니다. 그걸 들은 경찰은 안경을 벗으며 근데 존나 이쁩니다. 그렇게 타임페트롤은 동물들을 데리고 떠나고 진구와 친구들도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진구 엄마는 오늘도 지각하겠다며 진구의 방문을 여는데 진구는 밤새 공부를 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진구가 공부하는 모습을 본 진구 엄마는 감동하고 그렇게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